2025년의 끝자락입니다. 올 한 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또다시 앞당겨졌다는 뉴스를 보며 한숨 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낸 돈 제대로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이것만 믿고 있어도 괜찮을까? 이런 불안감, 아마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과 한숨만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누군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연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직접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영리하게 불려나가는 능동적 자산 관리의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바로 그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2026년 최신 트렌드에 맞춰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3가지 무기를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능동적인 자산 관리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주는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직접 운용해 연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2025년 시니어 재테크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2계좌에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 정산 시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은행 예금 이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가 보장하는 확실한 수익률입니다.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16.5%의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셈이니 활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계좌 안에 들어온 돈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자산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묻어두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TDF 타겟 데이트 펀드와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TDF는 은퇴 예상 연도만 설정해두면 자산운용 전문가가 알아서 전 세계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해주고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려주는 아주 편리한 상품입니다. 내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산을 관리해주니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2025년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ETF가 정답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 혹은 전 세계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ETF, 매달 월세처럼 배당금을 주는 고배당, ETF 등 수많은 상품 중에서 내 투자 성향에 맞는 것을 골라 담으면 됩니다. IRP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2025년은 수많은 시니어들이 예적금을 깨고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한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이 강력한 노후 준비 무기를 반드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번째 전략은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가장 든든한 자산, 바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하지만 이 집이 그저 깔고 앉아있는 자산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이 소중한 내 집을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나오는 평생 월급, 통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국가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시니어들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가입 조건이 일부 완화되고 월 지급액 산정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수도권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상환 방식과 거주 안정성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가 갚아나가야 하지만 주택연금은 거꾸로 매달 돈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상환 책임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해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적게 팔리더라도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올라 돈이 남으면 법정 상속인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즉, 집값 변동의 위험은 국가가 책임져주고 상승의 이익은 내가 가져가는 매우 유리한 구조인 셈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연체 시집을 잃을 위험이 있지만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기에 평생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만 70세의 어르신이 6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월 약 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노후 생활비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하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물려줄 집보다 기대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주택연금은 더 이상 최후의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현명한 노후 설계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부 정책을 기민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니어들의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에 어둡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기 마련입니다. 202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정책 변화는 단연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33만 4천 원에서 약 3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56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 정액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5년에는 이 소득인 정액 기준 역시 상향 조정되어 과거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1년이면 수십만 원, 10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입니다. 2025년 정부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공원을 청소하거나 교통 정리를 돕는 수준을 넘어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 시니어 정보화 교육 강사, 문화재 해설사 등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월 7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을 넘어 규칙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일을 하냐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와 같은 온라인 포털이나 가까운 시니어 클럽,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내게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정책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정보를 찾고 문을 두드리고 신청해야만 비로소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2026년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가장 현실적인 노후자금 관리 전략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전략들을 3층 연금 주택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1층 가장 튼튼한 기초는 바로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를 계속 주시하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단단하게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2층 우리의 주된 생활 공간은 바로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능동적 자산 증식기입니다. TDF와 ETF라는 좋은 도구를 활용해 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2층이 얼마나 넓고 안락한가에 따라 내 노후의 질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3층,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보너스 공간은 바로 주택연금과 노인 일자리입니다. 든든한 내 집을 활용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즐겁게 일하며 추가 소득과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3층 공간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비상금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노후를 기다릴 수 없으며
이제는 내가 직접 내 노후의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층 연금주택 설계도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를 향한 첫 삽을 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떠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